며느리 어머니가요.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망가진 건 그 사람들이었죠. 저는 윤정숙입니다. 올해 77이죠. 평생을 교사로 살았어요.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은퇴한 지는 벌써 5년이 됐네요. 이제는 조용히 사는 게 제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체조하고 점심엔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러 나가고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드라마를 보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수진이 어머니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며느리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는 자리였어요. 도윤이와 수진이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돈 어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지방에 사셨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 잘 올라오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뭐 준비해 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오세요. 남편 박노식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올해 80이에요. 예전엔 건설회사에서 일했죠. 지금은 완전히 은퇴해서 집에만 있어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32평짜리 집이었죠.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래, 수진아. 우리가 좀 일찍 왔나?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있다 오실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차를 내왔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일어나서 도우려 했지만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착한 며느리죠. 성실하고 살림도 잘해요. 교사였던 제가 보기에도 수진이는 참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였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화장을 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윤이 어머니 윤정숙이라고 해요.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미정이에요. 악수를 나눴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미정의 눈빛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힘이 없었죠.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박노식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식탁으로 왔어요. 한미정과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순간적으로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처음 뵙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한미정의 대답은 짧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까지 푸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평범한 가족 모임의 대화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한미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했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배가 안 고파서. 한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제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만 하고 있었죠. 가끔 한미정 쪽을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회사는 요즘 어떠니?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바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대화는 계속됐지만 어색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한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왔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미정은 수진이 옆에 앉았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 어머니, 지방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어디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구요. 아, 대구. 좋은 곳이죠. 서울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왜 남편이 이렇게 이상한지. 하지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미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벌써요,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수진이가 만류했지만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래 있으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한미정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죄책감 같은 것, 아니면 두려움 같은 것. 또 뵙겠습니다. 한미정이 문을 나갔습니다. 저도 곧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가? 말을 거의 안 하셨잖아요. 그냥 피곤해서.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한미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 봤는지, 왜 낯이 익은지. 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들. 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앨범이었죠. 천천히 넘겼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 모습, 남편의 모습, 어린 도윤이의 모습, 가족여행 사진, 명절 사진, 일상의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사 야유회 사진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죠. 그 중에 한 여자가 남편 옆에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긴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남편도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죠.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오늘 본 한미정의 얼굴과 너무 닮았어요. 아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한미정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한미정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닿아 있었어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남편과 한미정이 함께 있는 거지?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저는 사진 뒷면을 봤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회사 야유회. 1992년. 그때 저는 도윤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도윤이가 7살 때였죠.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요. 그 시절 남편이 자주 야근을 했던 게 기억났어요. 회식도 많았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와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아니야, 지나친 생각이야. 그냥 회사 동료였을 거야. 그때는 다들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 피하는 눈빛, 긴장된 침묵.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했어요. 저는 앨범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80살의 주름진 얼굴. 평생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당신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남편과 젊은 한미정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편해 보였죠.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어요. 찬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앨범을 꺼냈죠. 이번엔 천천히 아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 속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한미정이 또 나오는지, 혹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있는지. 있었습니다. 3장이 더 나왔어요. 모두 회사 행사 사진들이었습니다. 송년회, 체육대회, 워크샵. 매번 한미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남편 근처에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함께 트로피를 들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놨어요. 4장의 사진. 모두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기, 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때 남편이 이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자주 다듬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식이 있다고, 야근이 있다고,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핑계는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요.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그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쓰는 방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들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은 매년 수첩을 새로 사서
일정을 적곤 했습니다. 1992년 수첩을 찾았어요.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회의 일정, 거래처 방문, 출장 계획, 평범한 업무 일지였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6시 약속, 저녁 7시, 주말 만남.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감춘 거죠.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뒷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 개의 번호들. 대부분 거래처나 동료들 번호였습니다. 그 중 하나에 표시가 돼 있었어요. 작은 별 모양 표시. 번호 옆에는 알파벳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M.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M. 미정의 M이 아닐까요? 한미정의 이름 첫 글자. 저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미정의 번호일까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남편이 그때 한미정과 무슨 관계였다면,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77살의 제 얼굴, 주름투성이의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꽤 예뻤습니다. 남편이 저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24살에 결혼했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어요. 집에 돈을 잘 갖다 줬고 가족을 챙겼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고 폭력적이지도 않았어요. 좋은 남편이었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당신 한미정이라는 여자 알아요? 라고.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지만 남편이 대답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줄까요? 아마 아니라고 할 겁니다. 회사 동료였다고, 별일 아니었다고, 그렇게 얼버무릴 거예요.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세수하고 식탁에 앉았죠. 잘 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대로. 아침 뭐 드실래요? 뭐든 좋아. 저는 간단히 국과 반찬을 차렸어요. 남편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어제 사돈 어른 낯이 익지 않았어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 한미정 씨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글쎄, 난 처음 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자꾸 낯이 익어서. 착각이겠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남편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지 않고 봤죠.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거실로 갔습니다. 신문을 펼쳐 들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과 한미정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오래된 신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회사 기사들을 검색했죠. 1992년, 1993년 기사들을 살펴봤어요.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회사 사옥 준공식, 신규 프로젝트 수주, 임원 인사, 평범한 기사들이었어요. 그중 한 기사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행사 사진이었어요. 임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뒷줄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미정이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걱정하지 마. 누구와 통화하는 거죠? 아니야, 아무도 몰라.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연락할게.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무슨 친구요? 학교 동창.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당신 안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 거죠. 당신이 숨긴 과거가 얼마나 깊은 거죠.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남편이 깨지 않도록.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관찰했어요.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확인했어요. 예전엔 휴대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죠. 요즘은 수시로 화면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전화기를 옆에 뒀어요. 왜 자꾸 전화기를 보세요? 아, 그냥. 대답은 항상 성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어요. 어디 가세요? 산책 좀.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예전엔 저랑 같이 산책했어요. 동네 공원을 돌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요즘은 혼자 나가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또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무슨 일인데요? 통장 정리하려고. 이상했어요. 남편은 은행 업무를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었죠.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따라가 봐야겠어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은행 방향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어요. 저도 재빨리 뛰어가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죠. 30분쯤 갔을까요? 남편이 내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저도 급히 내렸습니다. 남편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죠. 남편이 한 빌라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정이 나왔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정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한미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는 은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빌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나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빌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한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남편 있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한미정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당신 여기서 뭐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가 은행 간다며요? 여기가 은행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미정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죠? 저는 한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1992년부터 우리 남편이랑 알던 사람이죠. 회사 동료였던 거 다 알아요. 한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남편을 집으로 불러요? 며느리 어머니가 장인을 집으로 부릅니까? 그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전에 무슨 사이였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미정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 정수가. 서서 들을 거예요.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하단 말로 끝날 일입니까? 미정이랑 예전에 만났었어. 언제요? 92년부터 94년까지. 2년이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젊었고 정신이 없었어. 그게 핑계가 돼요? 핑계가 아니야. 설명이지. 설명? 듣고 싶네요. 어떤 설명인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났어. 미정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야. 같은 팀이었지. 그래서요? 처음엔 그냥 동료였어. 근데 자꾸 같이 일하게 됐고, 야근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뭐요? 가까워졌어.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미정을 봤어요. 당신이 말해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어요? 한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사귀었어요.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노식 씨랑 2년 동안 사귀었어요. 결혼한 사람이랑요? 애 있는 사람이랑요?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한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사랑?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게 사랑이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뭐였어요? 바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죠. 집에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행세하면서 밖에선 딴 여자랑. 정말 미안해, 정수가. 미안하면 다해요? 50년을 속인 게 미안하단 말로 해결돼요? 끝난 일이야. 한참 전에 끝났어. 끝났다고요? 저는 한미정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여기 왔어요? 끝났으면 왜 만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연락했어. 우리가 사돈이 된 걸 알고. 그래서요? 조심하자고.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그래서 몰래 만난 거예요? 입 맞추기 위해서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가 어디가? 집에 가요. 당신은 여기 더 있고 싶으면 있어요. 정수가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손 떼요. 역겨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있는 집, 조용한 집,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프게 울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가정이 모래성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죠?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남편은 밤 10시가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수가 말 걸지 마세요.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안 돼요. 정말 끝난 일이야. 30년 전에 끝났어.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다는 게 중요하죠. 젊었을 때 실수였어. 2년이 실수예요? 243일이 실수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실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바보처럼 참지 않겠다고. 이제 제 차례라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아침 먹자.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발 문 열어줘. 혼자 드세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밖만 바라봤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를 볼 수 있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제 남편과 그런 관계였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었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시구나. 저희 이번 주말에 또 뵈러 갈게요. 저희 엄마도 같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안 돼. 네. 왜요? 그냥,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알겠어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희 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바람 피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애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과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죠. 남편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모르겠어요. 내가 뭐든지 할게. 그럼 시간을 되돌려요. 30년 전으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계시는데. 수진이가 침실로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는 억지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왜 왔니? 어머님 걱정돼서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미안하다. 요즘 좀 그래서. 수진이가 저를 자세히 봤어요. 많이 야위셨네요. 밥은 드세요? 먹고 있어. 거짓말이시죠?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안 드신다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안 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뚝딱뚝딱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다 됐어요. 어머님 나오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앉았어요. 수진이가 차려준 저녁이 푸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참,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요즘 서울에 자주 올라오시거든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이번에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엄마도 아버님이랑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제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제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언제가 좋을까? 남편이 저를 놀란 눈으로 봤어요. 정말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좋아. 감사해요, 어머님.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수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왜요? 사돈끼리 만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니면 뭐가 불편해요? 둘이 보기 민망해서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원하잖아요. 거절할 이유 없죠. 정수가, 이제 그만 가세요. 피곤해요. 남편이 물러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한미정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제 방식대로 해결하기로. 며칠 후 저는 남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남편은 또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산책. 혼자요? 응. 같이 가요. 아니, 혼자 갈게.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다시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도 한미정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봤죠. 1시간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한미정도 함께 나왔어요. 둘은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저는 반대편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남편과 한미정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도 스캔했습니다. 1992년 사진들, 남편과 한미정이 함께 있는 사진들, 모든 걸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증거 폴더, 이제 준비가 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 그날 모든 걸 끝낼 겁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남편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슨 말이요? 미정이 일 말이야. 왜요? 떳떳하지 않아서요?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한미정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 남편, 수진이, 도윤이, 한미정.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음식을 내왔어요. 자, 드세요. 저는 한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요? 저는 한미정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우리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던데 맞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그만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면 안 돼요?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 봐. 30년 전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과 젊은 한미정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찍은 거야. 최근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커피숍에서 함께 있는 두 사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웠어. 30년 전에. 수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야. 1992년부터 1994년까지 2년 동안 내 아버지와 수진이 어머니가 사귀었어. 한미정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한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미안해, 수진아. 한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사실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아, 사실이냐고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도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도 만나고 있어. 내 아버지가 며칠 전에도 한미정 씨 집에 갔더라. 수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한미정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저리 가요. 만지지 마세요. 수진이가 뿌리쳤어요. 엄마가 시아버지랑요? 정말요? 오래된 일이야. 끝난 일이고. 끝났다고요? 그럼 왜 또 만났어요? 왜 숨겼어요? 한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도윤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제 장모님이랑 그런 짓을 하셨는데 진정하라고요? 예전 일이야. 예전이면 괜찮아요? 예전이면 다 용서돼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50년을 속았어. 50년을. 한미정을 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딸한테 숨기고 살았잖아요. 한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아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시아버지랑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나약함을 보이는 거니까.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여기서 이러지 말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싫어요. 제발. 이제 숨기는 거 지쳤어요. 다 드러내야 해요. 아이들한테까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 왜요? 부끄러워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정이 일어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똑같이. 도윤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아. 근데 전부 거짓이었네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도윤아. 나는.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도윤이가 돌아섰습니다. 수진이에게 가서 일으켰어요. 우리 가자, 여보. 어디요? 집.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한미정이 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수진아, 엄마가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수진이는 그대로 문을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뒤따라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 남편, 한미정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당연하죠. 당연한 결과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기대했겠어요. 비밀이 영원히 숨겨질 거라고요? 하지만은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막아섰어요. 정수가 어디 가려고? 집에 가요. 같이 가자. 싫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정수가.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비켜요.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할 거예요. 며느리는 어머니를 미워할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50년의 배신, 50년의 거짓, 50년의 고통,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서 세면대로 갔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7살의 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복수? 제가 당한 만큼 돌려줄 겁니다. 제가 아픈 만큼 아프게 할 거예요. 남편도 한미정도 둘 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내일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사진들, 수첩, 기록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수가, 피곤해요. 말 걸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남편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방식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 복수를 완성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남편이 가진 모든 것, 재산, 명예, 평판, 전부 빼앗을 겁니다. 한미정도 마찬가지예요. 딸에게 버림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세상이 알게 할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이혼 준비 및 재산 분할, 2단계 증거 확보 및 정리, 3단계 공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 복수를.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어젯밤부터 침실에 못 들어왔거든요. 저는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갈 준비였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남편이 깼습니다. 어디가? 나가요. 어디? 상관없어요. 정수가 제발. 이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변호사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어요. 윤정숙 씨 맞으시죠? 예약하신 분.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 변호사입니다.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0년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0년이나요? 그런데 이혼을요? 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둔 파일이었어요. 사진들, 수첩 복사본, 최근에 찍은 사진들까지. 남편이 30년 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2년 동안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상대는요? 제 며느리 어머니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라고요? 네. 그때는 남편 회사 동료였어요. 지금은 제 며느리 어머니가 됐고요. 이건 복잡하네요. 그렇죠. 김 변호사가 계속 자료를 넘겼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재산 분할 문제가 있으니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파트 한 채, 예금 약 3억, 주식이 조금 있어요. 명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대부분 남편 명의예요. 그럼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겠네요. 김 변호사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죠. 얼마나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모두 다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병원. 무슨 병원?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은 믿는 것 같았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남편 명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죠. 예금이 2억 7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으로 절반을 이체했어요. 1억 3,500만 원.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때 설명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보려고요. 이 아파트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3평이요. 이 동네면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요? 팔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시세가 좋아서 빨리 나갈 거예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정보를 얻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산 규모가 파악됐습니다. 집 6억, 예금 2억 7천, 주식 5천만 원, 총 8억 2천만 원 정도. 절반은 제 몫이에요. 4억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괜찮니?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내 어머니는 만났니? 아니요. 전화도 안 받아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려고.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결정한 일이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끼리 결정해라. 이건 우리 세대 문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신청서와 재산 분할 청구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적혀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50년을 속인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제 남편분께 송달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싫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정수가, 나요. 진짜 이혼할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돈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고. 제목 찾아간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가 안 돼. 제발. 왜요? 이제 와서 무서워요?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30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그때는 실수였어. 실수치고는 너무 길었어요. 2년이나.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정수가. 곧 서류가 올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등기우편이 왔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들고 침실로 왔습니다. 문 열어, 정수가. 저는 문을 열었어요. 왜요? 이혼 소송이라니, 재산 분할 청구라니. 진짜 이러려고? 그렇다니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인 안 해. 그럼 법원에서 만나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정수가,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그건 이제 그만해요. 지쳤어요. 저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봤습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 SNS, 각종 게시판, 그리고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익명 계정으로요. 파일을 업로드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들, 이야기, 모든 증거. 하지만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타이밍이 중요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매일 문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하지만, 도윤아, 이건 나와 내 아버지 문제야. 알아요. 근데 이혼까지는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50년 충분했어.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떠니? 힘들어해요. 장모님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럴 만도 하지. 저희 결혼 생활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세상에 알리는 것.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메일 확인해봐.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진실. 본문에는 간단히 적었어요. 수진아, 이게 전부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첨부 파일을 달았습니다. 사진들, 수첩 사본, 최근 사진들, 모든 증거. 빠짐없이 전부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0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봤니? 네. 다 봤어요. 이제 알겠지.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 2년 동안, 2년이나. 그래. 나도 이제야 알았어. 엄마한테 보여줘도 돼요? 그래, 보여줘. 내 어머니도 알아야지.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미정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딸이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저는 거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남편이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미정이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한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수진이가. 우리 딸이 저를 미워해요. 당연하죠. 제발 수진이한테만은. 제발. 늦었어요. 이미 다 알았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이러냐고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 아닙니까? 남의 남편 빼앗은 게 당신 아닙니까?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말고요. 정숙 씨, 제발. 이제 시작이에요. 각오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찾는 일이니까.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정말요? 네. 재산 분할도 50대 50으로 동의하신대요. 위자료는요? 5천만 원 지급하겠답니다. 예상보다 순조로웠어요.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네요. 그럼 다음 주에 최종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50년의 결혼이, 50년의 거짓이.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녁 때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제 모습, 젊은 남편의 모습.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저만 행복했던 걸까요? 저는 그 사진을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거짓된 추억을 간직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만 보고 갈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를 거라고. 내일부터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저 윤정숙으로 살 거라고. 새벽 4시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모든 걸 올리기로요.
익명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요.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며느리 어머니가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본문에는 모든 이야기를 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 사진들도 첨부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상황은 명확했어요. 업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클릭. 게시 완료.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박노식과 한미정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제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수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어? 그게 너희 집 이야기야? 정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확인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놀랍다, 충격이다, 믿기지 않는다. 제가 올린 글이 퍼지고 있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SNS로,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 게시판으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세상에. 며느리 어머니랑 장인이 원래 연인이었다니.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증거 사진 봤는데 확실해 보이던데. 이 집안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무너지겠네. 남자 정말 최악이다. 나이 들어서도 만나다니. 여자도 똑같이 나쁘지. 딸이 시집간 집 장인이랑. 댓글을 읽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했습니다. 동시에 씁쓸했죠. 제 인생이 인터넷 가십거리가 됐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아들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에 올린 거 어머니세요? 그래.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이미 무너진 가족이야, 도윤아. 도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들 알았어요. 제 얼굴을 못 보겠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도윤이가 소리를 지르려다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아침에 그 글 보고 충격받아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어디? 어느 병원? 강남성 모병원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수진아. 제가 다가가자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어머님, 괜찮니?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인터넷에 올리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요? 저는 생각 안 하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체면은요? 제 입장은요? 미안하다, 수진아. 미안하다고 다 해요?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제 어머니가 장인어른이랑 그랬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회사를 다녀요? 어떻게 사람들을 봐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아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수진이에게까지 상처를 준 걸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숙 씨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데일리뉴스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기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인터넷에 올리신 글 관련해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인터뷰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하자고. 좋습니다. 하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수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옆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나갈 거야. 시간이 약이야. 정말 그럴까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신, 뭔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전부 전화 왔어. 친구들도, 친척들도. 당연하죠.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해. 비웃어. 당신이 받아야 할 대가예요. 이게 대가야? 이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내 인생을 망쳤어. 당신이 먼저 제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건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노트북과 녹음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숙 씨.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녹음기를 켰습니다. 먼저 남편분과 며느리 어머니의 관계를 언제 알게 되셨나요? 며느리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얼굴이 낯이 익어서 오래된 사진을 뒤져봤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남편분께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미정의 집을 찾아간 일, 남편의 고백, 모든 것.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을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인터넷에 공개하신 이유는요?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힘들어하죠. 특히 며느리가 미안하게 됐어요. 그래도 공개하신 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닫았어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는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해요. 동시에 슬프고요. 왜 슬프신가요? 50년이 이렇게 끝나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싫은데요. 제발이요. 딱 한 번만.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서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어요? 주소 보내세요. 1시간 후 한미정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뭐 하자고 부른 거예요? 용서를 구하려고요. 용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다예요? 아니요. 하지만 제발 수진이만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뭘 잘못했나요? 인터넷에 올린 거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건 당신 때문이죠. 제 탓이 아니에요. 한미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안 만나요. 전화도 안 받고. 당연하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가겠어요. 정숙 씨, 한미정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제발 인터넷 글 좀 지워주세요. 안 돼요. 제발이에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저는 한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에요. 감수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미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장인의 예대인. 충격적인 가족사. 클릭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이거 진짜 실화냐? 세상에 이런 일이. 두 사람 다 최악이다. 일은 80 넘어서도 만나다니. 뻔뻔하네. 피해자인 부인이 불쌍하다. 기사는 다른 매체들로도 퍼졌습니다. 방송에서도 다뤘어요. 남편과 한미정의 이야기는 며칠 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어디 가실 건데요? 모텔이든 어디든. 그러세요. 남편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현관 앞에서 저를 봤습니다. 정수가 나는 정말 미안해. 알았어요. 용서는 못 받겠지? 그렇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라도 아셨네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집. 하지만 평온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50년의 고통이, 50년의 거짓이, 이제 진짜 끝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습니다. 4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도윤이와 수진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미정은 대구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겠죠. 인터넷 글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다시 퍼나르곤 했어요. 이거 기억나? 그 충격적인 사건. 댓글들이 달렸죠.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잊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사 온 거 축하드려요.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들어와.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네요. 혼자 살기엔 이게 좋아. 편하세요? 응, 편해. 아주 편해.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은 웃기도 하고. 다행이다. 장모님하고는 아직 연락 안 해요. 그럴 만도 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알아.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피해자고. 고맙다, 도윤아. 하지만 도윤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가끔은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머니는 안 그러세요? 나도. 가끔은 그래. 사실이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났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 좋았던 시절도 있었죠. 남편이 잘해줬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배신을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후회하세요? 뭘? 이혼한 거요. 인터넷에 올린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반반이야. 반반이요? 한편으론 후회해. 너무 잔인했나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잘했다고 생각해. 제대로 복수했으니까. 복수가 행복을 주나요? 아니, 복수는 행복을 안 줘. 그럼요. 해방을 줘. 자유를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가 기다려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자주 올게요, 어머니. 괜찮아. 내 생활에 집중해. 도윤이가 문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저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교사 생활을 했던 친구였어요. 정수가 오래간만이다. 그러게, 은희야.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혼자 사는 거 적응 중이야. 인터넷에서 봤어. 너 이야기. 알아? 다들 알지. 충격이었어. 미안해. 창피하게 됐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창피해?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넌 피해자야. 잊지 마. 고마워. 그나저나 남편은 어떻게 됐어? 원룸에서 혼자 산대. 거의 연락 안 해. 잘 됐다. 그런 인간이랑 살 필요 없어. 은희는 붕괴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 50년을 속이다니. 이제 다 끝났어. 잊으려고 해. 잊을 수 있어? 노력 중이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 학교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때 은희가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럴게.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내. 응, 노력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웠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한미정이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사과를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한미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로 내려왔어요.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러세요. 수진이가 저를 안 만나요. 손주들도 못 봐요. 당연하죠. 제가 모든 걸 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숙 씨는, 저는 뭐요? 저는 괜찮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50년을 잃었어요. 믿었던 사람을 잃었고 행복했던 기억을 다 잃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다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세요. 당신 죄책감 안고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젊었을 때 썼던 일기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남편과의 데이트, 결혼식, 도윤이 출산. 모두 아름다운 기억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죠.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77살 윤정숙의 이야기.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저 윤정숙으로서의 이야기. 오늘은 맑았다. 새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들어와 좋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평온하다. 계속 썼습니다. 제 감정을, 제 생각을, 제 하루를.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올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순수하고 밝았어요. 제게 새로운 의미를 줬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돌아봤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너를 보고 싶어서. 왜요? 그냥 보고 싶었어.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잘 지내? 남편이 물었어요. 네, 잘 지내요. 혼자 사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당신은요? 나도.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용서는 못 받겠지?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으면 왜 배신했어요? 어리석었어.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해라, 정수가. 당신도요. 남편이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미움보다 슬픔이 컸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국, 반찬, 밥. 소박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저 별처럼 반짝일 수 있을까요?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체조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남편도 한미 정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명예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평온을 잃었죠. 저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자유, 해방, 그리고 나 자신. 이제 제 시간입니다. 77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저 윤정숙으로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저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요? 천천히지만 조금씩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날아오를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77살의 제 얼굴.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윤정숙, 이제 내 인생이야.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 남은 날들을 내 방식대로 살아. 후회 없이. 그날 오후 저는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치웠어요. 상자에 넣어서 창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요. 대신 새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혼자 여행 간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 새로운 추억들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찍을 겁니다.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거예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피는 섞였어도 마음은 갈라져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잘못된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박노식.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사진을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모든 것이.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보름달이 떴다. 밝고 아름다웠다. 나도 저 달처럼 빛나고 싶다. 혼자서도 온전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나로서, 윤정숙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제 이야기에, 제 인생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7살.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후회 없이, 자유롭게.